머릴러의 놀라움. 매슈가 문을 열자 머릴러가 급히 나와 맞았다. 그러나 눈앞에 빨강 머리를 따 느리고 답답한 옷을 입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여자아이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멈춰섰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외쳤다. 매슈 커스버트, 저 애는 누구죠? 남자아이는 어디 있어요? 매슈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남자아이는 오지 않았어. 이 아이밖에 없었지. 아직 이름도 묻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그는 소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자아이가 오지 않았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스펜서 부인에게 분명 남자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어떻든 스펜서 부인이 데려온 것은 이 아이뿐이었어. 역장에게 확인했지. 하는 수 없이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 무슨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여기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그녀는 외쳤다. 맙소사. 이를 어쩌지?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소녀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눈길이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갑자기 소녀는 두 사람의 말뜻을 알아차린 듯 했다. 전 재산이 든 소중한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뛰어나가 두 손을 꼭 마주 잡았다. 소녀는 소리 질렀다. 나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바라지 않는단 말씀이죠? 이런 일이 생길이라는 것쯤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제까지 나를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너무 근사해서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쯤 생각했어야 했는데 나를 정말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울고 싶어. 소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말하더니 이윽고 울기 시작했다. 식탁 옆 의자에 앉아 두 팔을 테이블 위로 내던져 얼굴을 붓고 엉엉 울었다. 머릴러와 매슈는 어쩔 줄 모르며 난로를 사이에 두고 서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상대를 나무라며 자신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두 사람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머릴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려 나섰다. 얘야, 너무 그렇게 울지 마라.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소녀는 번쩍 얼굴을 쳐들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고 입술이 떨렸다. 만약 아주머니가 고아인데 자기를 길러주리라 여긴 집에서 남자아이가 아니니 필요 없다고 한다면 울지 않겠어요? 내 인생 최대의 비극이에요. 오랜 세월 녹슬어 있던 어색한 미소 비슷한 것이 머릴러의 입가에 떠올라 그녀의 딱딱한 표정을 부드럽게 했다. 자, 이제 그만 울어라. 오늘 밤은 쫓아보내지 않을 테니.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하니까. 이름이 뭐지?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윽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코딜리어라고 불러주겠어요? 코딜리어라고 불러달라고? 그게 내 이름이냐?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 이름이 아니지만 코딜리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멋지고 우아한 이름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구나. 코딜리어가 아니면 뭐란 말이니? 앤 셜리. 그 이름의 주인인 소녀는 내키지 않는 듯 더듬거렸다. 하지만 부탁이에요. 코딜리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여기 잠시 동안만 있게 될 테니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잖아요. 애는 전혀 낭만적이지 못한 이름이에요. 머릴러는 인정사정 없이 말했다. 낭만적이지 못하다고? 바보 같은 소리. 앤이란 참으로 알기 쉽고 의젓한 좋은 이름이야. 부끄러워할 것 없어. 앤이 변명했다. 어머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코딜리어라는 이름이 더 좋을 뿐이에요. 나는 늘 내 이름을 코딜리어라고 상상해왔어요.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 어릴 때는 제럴딘이라고 상상했었지만 지금은 코딜리어가 더 좋아요. 하지만 앤이라고 부르려면 끝에 이자를 붙여 불러주세요. 또다시 녹슬어 있었던 듯한 미소를 띠고 머릴러는 차 주전자를 집어들며 물었다.
이자를 붙이건 안 붙이건 부를 때는 마찬가지로 들리지 않니? 전혀 달라요. 이가 붙어 있으면 훨씬 멋있게 들려요. 아주머니는 사람 이름을 들을 때 그 이름이 인쇄된 글씨로 눈앞에 떠오른 적 없으세요? 나는 늘 그래요. 그리고 ANN. N은 왜 그런지 싫고 불쾌하지만 ANNE. 훨씬 품위가 있어요. 이 자가 붙은 N으로 불러주시면 코딜리어라고 부르지 않아도 참겠어요. 알겠다. 그럼 이 자가 붙은 N, 어째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우리는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고아원은 남자아이가 없었니? 아니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는 분명 11살쯤 된 여자아이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모 선생님은 내가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젯밤은 너무 기뻐서 한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소녀는 매슈에게로 비난의 눈길을 돌리며 덧붙였다. 왜 여기서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환희의 하얀 길이며 빛나는 호수를 보지 않았다면 이토록 괴롭지는 않을 텐데. 머릴러는 수상쩍다는 듯이 매슈에게 물었다. 이 아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슈는 당황하며 말했다. 이 아이는 오면서 우리가 주고받은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 있어. 헛간에 말을 넣고 올 테니 돌아오면 곧 식사하게 해다오. 매슈가 나가자 머릴러는 말을 이었다. 스펜서 부인은 너 말고 또 누구를 데려왔지? 아주머니는 릴리 존스를 데려가셨어요. 릴리는 아직 5살로 아주 귀여워요. 머리빛은 밤색이고요. 만일 내가 예쁘고 밤색 머리였다면 이 집에 있게 해주시겠어요? 아니야. 우리는 매슈의 밭일을 도울 남자아이가 필요해. 여자아이는 그런 일 못하니까. 자, 모자를 벗어라. 모자와 가방을 홀의 테이블 위에 놓고 오마. 애는 얌전하게 모자를 벗었다. 매슈가 돌아오자 세 사람은 식탁 앞에 앉았다. 애는 먹을 수가 없었다. 버터 바른 빵을 조금 입에 넣고 우물거릴 따름이었다. 작은 부채 모양 유리 단지에 든 야생 사과잼을 접시에 덜었지만 포크로 깨적거릴 뿐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아이에 대해 잘 모르는 머릴러는 흡사 그것이 큰 결점이라도 되는 듯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먹지 않니? 애는 한숨을 쉬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절망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그럴 때 먹을 수 있으세요? 머릴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절망이 구렁텅이에 빠져본 일이 없어서 모르겠구나. 정말이세요? 그럼 절망이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상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렇다면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네요. 아주 지독한 느낌이에요. 먹으려 해도 목이 꽉 메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거든요. 초콜릿 캐러멜조차 먹을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초콜릿 캐러멜을 하나 먹어본 적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초콜릿 캐러멜을 많이 가진 꿈을 자주 꾸었지만 언제나 먹으려 하면 금방 꿈에서 깨어났어요. 내가 먹지 않는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맛있어 보이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아요. 헛간에서 돌아온 뒤 한마디도 하지 않던 매슈가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지쳐있는 모양이다. 재우는 게 좋겠어, 머릴러. 머릴러는 앤을 어디에 재워야 하나 생각해 보았다. 남자아이를 위해서는 부엌 옆방에 침대 의자를 준비해 두었다. 그것은 깨끗하고 말쑥했지만 여자아이를 재우기에는 알맞지 않은 듯했다. 저런 집 없는 떠돌이를 위해 손님방을 내줄 수도 없다. 그렇다면 동쪽 지붕 밑 방에 재우는 수밖에 없다. 머릴러는 촛불을 켜들고 앤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앤은 풀이 죽어 따라갔다. 지나는 길에 홀의 테이블 위에서 모자와 가방을 집어들었다. 홀은 깨끗했고 그녀가 들어간 지붕 밑방은 그보다 더 깨끗했다. 머릴러는 3발 달린 세모 테이블 위에 촛불을 놓고 잠자리를 마련했다. 잠옷은 있겠지? 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벌 있어요.
고아원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꼭 껴요. 여자아이에게 고루 만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고아원 옷은 모두 꼭 껴요. 특히 내가 있던 가난한 고아원은 더욱 그랬어요. 나는 꼭 끼는 잠옷이 싫지만 꿈을 꿀 수 있어요. 옷자락이 끌릴 만큼 길고 목둘레에 레스가 달린 예쁜 잠옷을 입고 잘 때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큰 위안이에요. 그만 제잘거리고 어서 옷 벗고 자거라. 곧 촛불을 가지러 올 테니까. 머릴러는 닌들부의 내 말을 떠올리며 덧붙였다. 촛불을 너에게 맡길 수는 없지.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거든. 머릴러가 나가자 애는 슬픈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새하얀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애는 저 벽도 아무것도 걸린 것 없는 벌거숭이 모습을 마음 아파할 거라고 생각했다. 바닥도 차가운 마루 한가운데 애니 이제껏 본 적 없는 둥근 깔개가 하나 깔려있을 따름이었다. 방 한 구석에 선반으로 둥글게 깎아내어 세공한 거무스름한 4개의 기둥으로 받쳐진 높은 구식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 맞은편 구석에 세모 테이블이 놓이고 아무리 단단한 바늘 끝도 휘어질 만큼 딱딱하고 불룩한 빨간 벨벳 바늘꽂이가 장식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나비 15cm, 길이 20cm쯤 되는 작은 거울이 걸렸다. 테이블과 침대 사이에 자리 잡은 창문에 얼음처럼 새하얀 모슬린 커튼이 드리워지고 창문 반대쪽에는 세면대가 있었다. 온 방 안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아 애네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훌쩍훌쩍 울며 급히 옷을 벗은 애는 꼭 끼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머릴러가 촛불을 가질러 올라가자 답답해 보이는 옷들이 바닥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놓여 있었다. 애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침대가 태풍처럼 파도치고 있어 그 속에 누군가가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머릴러는 무언가 생각에 잠기며 천천히 애네 옷을 주어 딱딱한 노란 의자 위에 단정하게 개켜놓았다. 그리고 촛불을 집어들고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말을 걸었다. 잘 자거라. 어색하긴 해도 불친절한 말투는 아니었다. 애네 헬쑥한 얼굴과 커다란 눈이 이불을 헤치고 불쑥 나타났다. 내게 오늘 밤만큼 불행한 밤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잘 자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소녀는 나무라듯 말하고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머릴러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메슈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음이 산란한 증거였다. 그는 좀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불결하고 나쁜 습관이라고 머릴러가 이 말을 찌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 못 견디게 피우고 싶어질 때가 있으며 그럴 때 남자란 어떤 감정의 돌파구가 필요하리라 이해하며 머릴러는 못 본 척했다. 머릴러는 화난 듯 말했다. 일이 성가시게 되었어요.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가운데 두고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로버트 스펜서 집안 사람 누군가가 잘못 전한 게 틀림없어요. 오라버니나 내가 스펜서 부인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저의 애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 할 테니까요. 메슈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렇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해야 할까라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글쎄다. 마음씨 고운 귀여운 아이더라 머릴러. 저렇듯 우리 집에 있고 싶어 하는데 돌려보낸다는 것은 어쩐지 가엾구나. 메슈가 물구나무 서기로 사는 게 좋다고 말했다이도 머릴러는 이토록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메슈 커스퍼트, 저 애를 집에 있게 하자는 얘긴가요? 말뜻을 추궁당하자 메슈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글쎄, 아니랴. 그렇지 않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다. 아무튼 저 애를 우리 집에 있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 그럼요. 저희가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저에게 쓸모 있을지도 모르지.
매슈의 말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매슈 커스버트, 저에게 완전히 홀려버렸군요. 저희를 이 집에 두고 싶다고 얼굴에 쓰여 있어요. 글쎄다. 참 재밌는 아이야. 매슈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희가 제잘된 이야기를 내게도 들려주고 싶었어. 그래요. 저희는 참으로 말을 잘하더군요. 나는 금방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건 좋은 점이 못 돼요. 나는 말 많은 아이를 싫어해요. 고아 여자아이 따위는 필요 없어요. 비록 필요하다 해도 저희는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딘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안 돼요. 당장 돌려보내야 해요. 매슈가 말했다. 내 반일을 위해서는 프랑스 소년을 고용하면 돼. 저희는 너의 좋은 말동무가 될 거야. 머릴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말동무 같은 건 아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를 두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럴 게다. 물론 네 말대로 해야겠지, 머릴러? 매슈는 일어나 느긋느긋 파이프를 집어넣었다. 나는 자러 가야겠다. 매슈는 잠자리에 들었다. 머릴러도 설거지를 끝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한 까다로운 얼굴로 자기 방에 올라갔다. 2층 동쪽 지붕 밑방에서는 사랑에 굶주린 쓸쓸한 외톨이 아이가 울다 지쳐 어느새 잠들었다. 첫날 아침. 앤이 잠에서 깨어나자 해는 이미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앤은 침대 위에 벌떡 일어나 앉아 잠이 덜 깬 눈을 창가로 돌렸다. 방 안 가득히 밝은 햇빛이 들이비치고 창밖에 무언가 하얀 것이 하늘하늘거리고 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앤은 잠시 자신이 어디 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밝은 아침 햇살을 보고 처음에는 왠지 즐겁고 가슴 뛰는 기분이 들었지만 곧 어젯밤의 무서운 기억이 되살아났다. 여기는 그린 개입을 찌며 이 집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아닌 나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상쾌한 아침이다. 더욱이 창밖에서 하늘거리고 있는 것은 활짝 핀 벚꽃이었다. 애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 창가로 달려갔다. 들어올려 열게 된 창문은 좀처럼 올려지지 않고 삐걱거리는 소리만 냈다. 오랫동안 열어본 적 없는 듯 뻑뻑하여 받침대로 받쳐두지 않아도 떨어질 염려는 없었다. 애는 무릎 꿇고 창문에 기대어 6월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애의 눈동자가 기쁨으로 빛났다. 아,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여기에 살 수 없다니. 아니, 살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여기에서는 상상의 날개를 한껏 펼 수 있어. 창밖에는 거대한 벚나무가 집에 닿을 듯 가지를 뻗고 있었다.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잎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집 양옆은 넓은 과수원이었다. 한쪽은 사과나무, 또 한쪽은 벚나무가 우거져 꽃이 하늘에서 춤추며 내려와 쌓인 듯 가지가 휘어질 만큼 하얀 꽃이 만발해 있었다. 나무 밑은 풀밭으로 노란 민들레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뜰에 핀 보랏빛 라일락 꽃에서는 숨막힐 듯 달콤한 향기가 아침바람에 실려 방 안으로 들어왔다. 뜰 한쪽은 클로버로 뒤덮인 푸른 목초지로 흰 자작나무 숲이 자리한 골짜기 쪽으로 비탈져 있었다. 그 골짜기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흰 자작나무가 신나게 푸른 하늘로 가지를 뻗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고비며 이끼 등 숲 식물들이 싱싱하게 돋아나 있으리라. 골짜기 건너편에는 가문비 나무며 전나무 등의 부드러운 초록빛으로 뒤덮인 언덕이 있고 빛나는 호수 저쪽에서 보았던 작은 집의 회색 지붕이 나무 사이로 보였다. 왼쪽에는 큰 헛간이 있고 그 너머로 느릿하게 비탈진 푸른 들판 저 멀리 반짝반짝 빛나는 봄의 푸르른 바다가 보였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앤의 눈은 아름다운 경치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가엾게도 앤은
지금까지 이토록 아름다운 곳을 본 적 없었다. 여기에는 앤이 꿈꾸던 공상의 세계와 다름없이 아름다웠다. 앤은 그 아름다움에 끌려 다른 일을 모두 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놓여져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어느새 머릴러가 이 어린 몽상가의 옆에 와 있었던 것이다. 머릴러는 쌀쌀하게 말했다. 아직 옷도 입지 않았구나.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걸면 좋을지 머릴러는 알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마음과 달리 냉정하고 불친절한 태도가 되었다. 애는 일어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 어쩌면 이렇게도 멋있을까요? 애는 창밖의 아름다운 세계를 손으로 가리켜 보았다. 저 큰 벚나무는 꽃이 많이 피지만 열매는 그리 열리지 않는단다. 자꾸 벌레 먹은 것들 뿐이야. 내가 말한 것은 벚나무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벚나무도 아름다워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그 나무도 흡사 그것을 알고 피어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멋있다는 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뜰도, 과수원도, 시냇물도, 숲도 이 드넓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이런 아름다운 아침에는 세상이 온통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시냇물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와요. 시냇물이 얼마나 명랑한지 아세요? 언제나 웃고 있어요. 겨울에도 얼음 밑에서 시냇물이 웃으며 흐르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린 게이블즈 옆에 시냇물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를 이 집에 두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이곳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린 게이블즈에 시냇물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싶어요. 만일 시냇물이 없다면 있는 게 좋을 텐데 하고들 마음에 걸릴 거예요. 나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지 않아요. 아침에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없거든요. 아침이 있다는 건 참으로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슬퍼져요. 아주머니가 바라는 아이는 나였고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게 되었다고 상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상상하고 있는 동안은 즐거웠어요. 하지만 상상은 언젠가 현실로 되돌아야 한다는 점이 괴로워요. 가까스로 말할 틈을 얻은 머릴러는 재빠르게 말했다. 어서 옷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너라. 상상 같은 건 이제 그만하고.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어야지. 창문은 열어놓은 채 두고 이불은 개켜서 발채 놓아라. 되도록 빨리 해. 앤의 몸놀림이 제법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분도 채 못 되었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세수하고 머리도 빗질하여 닦고 아래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머릴러가 시키는 대로 모두 했다는 만족감에 뿌듯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불을 개켜야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머릴러가 가리키는 의자에 미끄러지듯 앉으며 애는 말했다. 오늘 아침은 배가 무척 고파요. 어젯밤에는 세상이 온통 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쓸쓸한 벌판 같았지만 오늘 아침은 그렇지 않아요. 햇빛이 밝아서 즐거워요. 나는 비 오는 날 아침도 무척 좋아해요. 아무튼 아침이란 즐겁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괴로울 때 정신을 차리고 이겨내려면 역시 맑은 날씨가 좋거든요. 내게는 힘껏 참고 버텨나가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슬픈 소설 속 비극의 주인공처럼 기특하게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장면을 상상할 때는 재미있지만 그런 일은 정말로 당하면 괴로워요. 머릴러가 말했다. 제발 그만 입 다물어라. 너는 어린아이가 너무 말이 많구나. 애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입이 꼭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것이 또한 부자연스러워 머릴러는 오히려 초조해졌다. 매슈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말이 없는 것은 적어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아침 식사는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이윽고에는 상념에 젖어들었다. 입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식사하고 있다. 눈은 크게 뜨여져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하다. 머릴러는 더욱 초조해졌다. 이 색다른 아이의 몸은
눈앞에 식탁이 있어도 마음은 상상의 날개를 펴고 먼 구름 나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누가 이런 아이를 집에 두려 할 것인가. 그러나 이해할 수 없게도 매슈는 아무 쓸모도 없는 여자아이를 집에 두고 싶어 하고 있다.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바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머릴러는 생각했다. 매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번 마음먹으면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물고 놀라울 만큼 끈질기게 밀고 나간다. 그 끈질김은 말을 하지 않는 만큼 10배나 더 효과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애는 몽상에서 깨어나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머릴러는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깨끗이 할 수 있겠니? 잘할 수 있어요. 아기 보는 일이라면 더 잘할 수 있지만요. 늘 했으니까요. 이 댁에 내가 돌봐줄 만한 아이가 없어 유감이에요. 더 이상 손이 가는 아이는 필요 없어.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힘겨우니까. 너를 도대체 어떻게 봤는지 알 수가 없구나. 오라버니도 참 난처한 사람이야. 애는 입을 뾰족이 내밀었다. 아저씨는 좋은 분이에요. 인정 많고 내가 아무리 제잘거려도 아저씨는 성거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들어주셨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머릴러는 콧방귀를 뀌었다.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게 그런 일이라면 둘 다 좀 이상한 데가 있구먼. 그럼 설거지를 해보아라. 뜨거운 물을 듬뿍 써서 깨끗이 씻어 잘 말려야 한다. 오늘은 무척 바쁠 것 같구나. 오후에 화이트 샌즈의 스펜서 부인한테 가서 내 일을 결정지어야겠다. 너도 함께 데려가야 할지 어떨지. 설거지가 끝나면 2층에 올라가 이불을 개켜라. 설거지하는 동안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머릴러는 앤이 제법 솜씨 있게 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불을 개키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쉽지 않았다. 깃털 이불을 다룰 줄 몰랐던 것이다. 앤은 그럭저럭 이불을 반드시 개켜놓았다. 그 일이 끝나자 머릴러는 앤이 성가시게 굴까봐 점심때까지 밖에 나가 놀다 오라고 말했다. 앤은 눈을 빛내며 기쁘게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가에서 우뚝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돌아와 테이블 앞에 앉았다. 마치 앤의 머리에 누가 촛불 끄는 덮개라도 씌운 듯 기쁨의 빛이 사라지고 없었다. 머릴러가 물었다. 이번엔 도대체 왜 그러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단념한 순교자와도 같은 말투로 앤은 대답했다. 도저히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기서 살 수 없게 된다면 그린 게이블즈가 아무리 좋아진들 소용없을 테니까요. 밖으로 나가 나무며 꽃이며 과수원이며 시냇물과 친해진다면 틀림없이 그린 게이블즈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괴로운데 더 이상 괴로워지고 싶지 않아요. 물론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모두들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앤, 이리 나와. 앤, 함께 놀자. 하지만 나가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별해야 할 텐데 좋아지면 난처하잖아요. 그리고 좋아지려는 마음을 누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는 여기서 살게 된다고 엮었을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토록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꿈은 끝났어요. 이제는 운명을 받아들일 작정이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밖에 나가지 않겠어요. 저 창가에 놓인 제라늄은 이름이 뭐예요? 애플 제라늄이란다. 그것은 품종이잖아요. 나는 아주머니가 저 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어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내가 지어줘도 괜찮겠죠? 본인은 어떨까요? 여기 있는 동안 저 꽃을 본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죠? 제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 좋을 대로 하렴. 하지만 제라늄에 이름을 붙여 뭘 하니? 제라늄이라도 이름이 있는 편이 사람처럼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라늄 쪽에서도 그저 제라늄이라고만 부르고
다른 이름이 없으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도 그냥 여자라고만 불려진다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요. 본이라고 부르겠어요. 나는 오늘 아침 2층 창밖에 벚나무에도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온통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어 눈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물론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는 건 아니지만 피어 있던 모습을 다른 계절에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머릴러는 그 자리를 물러나 지하실로 감자를 가지러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저런 아이는 여태껏 본 일도 들은 일도 없어. 오라버니 말대로 확실히 재미있는 아이야. 이젠 나도 저 아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기다려지거든. 이러다간 나마저 마법에 걸려버리겠어. 오라버니는 벌써 걸려있지. 아침에 밭으로 나갈 때 얼굴에 어제 하던 말이 그대로 쓰여 있었는걸. 다른 남자들처럼 분명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으련만. 그래야 이쪽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설득시킬 수 있지. 그저 표정으로만 나타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 머릴러가 지하실에서 돌아오니 애는 팔꿈치를 세워 턱을 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몽상에 잠겨 있었다. 머릴러는 좀 이른 점심 식사를 차리는 동안 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매슈, 오늘 오후 마차를 써도 좋겠지요? 머릴러가 묻자 매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근심스러운 눈으로 앤을 보았다. 머릴러는 그 눈길을 가로막으며 딱 잘라 말했다. 화이트 샌즈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요. 앤도 데려가야겠어요. 스펜서 부인이 이 애를 노바스코샤로 곧 되돌려 보내도록 손 써줄 거예요. 오라버니가 마실 차는 식탁에 준비해 두겠어요. 우유잔은 시간 안에 돌아올게요. 매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었다. 머릴러는 소리내어 말한 자기가 어쩐지 손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대답하지 않는 남자처럼 안 입고 온 것은 없다. 대답하지 않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떠날 시간이 되자 매슈는 마차에 밤생 말을 매주었다. 머릴러와 앤은 올라탔다. 매슈가 뜰의 나무 문을 열어주자 마차는 천천히 그린게이브즈를 떠나갔다. 그때 매슈는 누구에게라 할 것도 없이 중얼거렸다. 크리크에서 제리 붙은 녀석이 오늘 아침에 왔길래 여름 동안 일을 도와달라고 말해두었지. 머릴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말에 힘껏 책찍질을 했다. 가엾게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 없는 살찐 앞말은 화가 나서 무서운 속도로 오솔길을 달려내려갔다. 심하게 흔들리는 마차에서 머릴러는 뒤돌아 매슈를 보았다. 나무 문에 기대 서서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을 쓸쓸하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